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자, 이 의결은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한 뒤 집행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집행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이 해임이나 면직이 아니라 정직, 그것도 6개월이나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을 내렸을까요? 잔머리를 참으로 많이 굴린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이 속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결정은 오늘 새벽 4시가 조금 지나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자정까지는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미뤄진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측 인사들인 이 징계위원 4명 모두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죄가 없는 윤석열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청와대나 법무부, 모처에서 압력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회의를 끝내지도 못하고 질질 끌면서 새벽 4시까지 이례적인 장기 레이스를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징계위원회를 이렇게 심야까지 열 이유가 없습니다. 뭐 무슨 이게 구속영장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입니다. 그날 결정이 안 나면 충분히 다음날 또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차 징계위원회는 여기서 끝내고 3차 징계위원회를 또 소집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급하게 빨리빨리 의견 내, 빨리빨리 이거 읽어봐. 아니,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나 심재철 검찰국장이 새로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쓴 진술서를 내에 따라서 이걸 읽어보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주지 않고 1시간 뒤에 다 진술해,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어제 이 징계위원회가 새벽 4시에 의결을 한 뒤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둘러싸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한중 위원장은 본인도 모르게 속마음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의 기자들과의 인터뷰, 새벽 4시 10분쯤 이뤄진 이 인터뷰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한중 윤석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흔히들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 하면 상당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징계를 논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권도 주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런 식으로 날림공사하듯이 했다? 그것도 이 신문이라든지 이 변호인 측과의 공방은 짧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징계 수위를 조정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어젯밤 9시쯤부터 자기들끼리 모여서 징계 수위를 논의했는데 오늘 새벽 4시에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진통했다는 증거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한 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징계위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야 이거 해보니까 윤석열 총장 죄도 없는데 이거 억지로 뒤집어 씌웠다가 우리가 앞으로 큰일 나겠다. 안 돼. 이렇게 반론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래도 청와대에서 또는 법무부에서 혹시라도 오더가 내려서 오늘 중으로 빨리 끝내,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니들 다 다쳐, 이런 압박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맞아서 오늘 새벽 4시에 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의 인터뷰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례적으로 새벽 4시까지 회의를 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재판 지금 대한민국에 열리고 있는 모든 재판들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 전국이니까 다 빨리 끝내야겠네요. 자, 이거 뭐 변호사 반론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땡땡땡. 감옥 가. 징역 5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지금 로스쿨 교수라는 자가 한국 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가 시킨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한중은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는데 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서 내일 오후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가 바로 그럴 필요 없어. 오늘 우리가 결정 낼게. 이렇게 윤석열 측 변호인들을 다 내쫓고 밀실에서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가 됐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인가 뭔가를 내고 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틀림없이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한 뒤 행정소송을 내면 윤석열 쪽에 유리하게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임이 아니라 정직 2개월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 2개월 애매한 겁니다. 자, 우리가 총장을 정직시켰으라는 건 있지만 2개월처럼 짧게 한 이유는 만에 하나 윤석열 총장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그래도 해임보다는 조금 징계위원회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착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충격 고백을 합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 이미 이들은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질책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입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추미애 문재인은 기겁하겠습니다. 아니, 저자가 지금 직무대행 시켰더니 무슨 말을 줬다요라는 거야.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 지가 대통령이야 장관이야 뭐야.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아니, 징계위원장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뒤 그 결과를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자기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자기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을 충격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마디에 징계위원회의 평가는 끝났습니다.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참혹한 광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 총장의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 이 4개가 뭐냐, 자, 채택 안 된 2개가 뭐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뭐 보고 읽다가 잘 기억이 안 나는지 쩔쩔맵니다. 로스쿨 교수 맞습니까? 정말 제대로 윤석열 총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심의한 게 맞습니까? 6개밖에 안 되는 것 중에서 4개를 채택하고 2개를 안 했다는데 그것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쩔쩔매면서 3개쯤 이야기하고 채택하는 건 하나쯤 이야기합니다. 바보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무슨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습니까? 바보는 아니겠죠, 설령. 그렇지만 이렇게 다급하게 하고 나니까 본인이 쩔쩔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도 답변 못하는 위원장이 도대체 심의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이날 징계위원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독단적 운영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제대로 끝난 징계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정직무대리는 이에 대해서 기회를 줬다. 1시간 있다가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는데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을
할 일을 다 했다고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아니 1시간 만에 어떻게 그걸 다 정리합니까? 지금 새로 나온 박은정, 심재철의 새로운 진술도 있고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새로운 충격적인 팩트들이 드러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도 하지 않고 그냥 1시간 줄 테니까 빨리 해 최진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징계위원이라고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초 내일 16일 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다는 기자가 지적을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께 이런 일로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께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직 6개월과 4개월 처음에는 해임 등 의견이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 합의가 안 돼 토론을 계속했고 과반수로 의결이 됐다.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 하여튼 법률에 따라서 만장일치인지 과반수로 의결이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직무대행이 정신이 넋이 나간 겁니까 뭡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본인이 저지른 이 혐의에 대해서 본인도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결론이 안 나서 회의를 오래 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발언들을 보면 지금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상당히 본인이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증거에 입각해서 했다고 해놓고 이 6개 중 4개만 했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잘 모릅니다. 자, 기자가 묻습니다. 6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인가? 4개 정도 인정됐다. 정도는 또 뭡니까? 6개가 그렇게 많은 숫자입니까? 그러면서 법관 사찰, 채널A 사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이다. 불문으로 한 것은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부분이다. 3개 1개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1개 1개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합리적이고 또박또박 답변할 줄 모르는 능력, 이것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자, 언론사 사주 만남은 왜 빠졌나 물어보니까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에는 미약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어쨌든 정한중 직무대행의 이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을 들으면 뭔가 좀 사람이 넋이 나간 건 아닌가? 왜 이렇게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자기가 대통령이나 된 줄 아는 모양이죠. 어쨌든 이런 정치적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고초를 겪고 계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 말을 바꿨다. 이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정한중 직무대행의 이 기자들과의 인터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 사고 쳤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